네, 오늘 1번지 똑똑한 두 분 모시고 톡톡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시면 됩니다. 1번지 똑똑. 장경태 민주당 선대위 혁신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경태입니다.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순천의 천하람. 장경태 위원장도 순천이시죠? 네, 고등학교까지 순천에서 나왔습니다. 고향도 순천이고. 예, 그렇습니다. 순천이 낳은 장경태 위원장, 순천을 사랑하는 천하람 위원장. 네, 저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미 저보다 크십니다. 덩치만 크죠. 예. 오늘 두 분 톡톡하기 전에 천하람 위원장한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1번지 똑똑을 했는데 그때 끝나고 바로 순천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만나러. 네. 귀띔을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예, 제가 이게 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워낙 보안을 강조해가지고 예.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 볼로 네. 공개되지 않은 뒷얘기 하나 해주세요. 아, 글쎄요, 거의 뭐 많이 다 공개가 됐는데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너무 예. 극적으로 이렇게 뭐 또 김종인 위원장도 너무 쉽게 또 들어오신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쇼는 아니었다. 굉장히 긴박했고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것은 맞지만 거의 이준석 대표 계획대로 많이 흘러가긴 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 많이 각을 세웠고 사석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언론에 나온 것 이상으로 자기를 뭐 지금 나이 어리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뭐 꼭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사실은 당내에서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예를 들면 뭐 윤핵관 중에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뭐 좌천시키고 디테일하게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결국은 일거에 파리떼를 타진하는 뭐 얘기하면 안 되죠. 그 파리 퇴치하는 그 F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살충제라고 필요하다. 하죠. 네, 살충제. 그래서 그런 역할로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결국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갔던 거죠. 두 분이 좀 깊은 얘기를 나누셨나요? 네, 사실 많이 나눴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우리 중앙 정치권에서는 뭐 이런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나 뭐 주도권 다툼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지만 저랑 얘기를 할 때는 사실 호남 민심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게 실제 이재명 후보도 TK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구도라는 게 예전만큼 공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TK, PK에서 저희가 몰표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결국 호남에서도 지금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영남 중심의 중진들이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갔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예. 해서 저랑은 주로 호남 민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고 여순 사건 유족분들이랑 만나서 차 마시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이런 일정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천하람 위원장 만나러 순천까지 갈 정도면 상당히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네, 제가 뭐 그렇게 답답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또 호남 민심을 또 살피기 위해서 또 이 지역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소위 이준석 패싱 입당 사건인데요. 그 이후에 또 자맹을 이어가면서까지 순천에 찾았다는 게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한편으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뭐 헤매고 있던데 당대표에게 표현하는 것을 자맹이 시작된 이후에 헤매고 있던데 뭐 술 어제 많이 먹은 것 같던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장재현 의원님이었나요? 이 당대표가 할 일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예를 들면 잘 쉬셨냐 첫마디가 울산에서 뵀을 때 아니 이 고민하면서 본인이 당무를 거부한 게 아니라 거부할 당무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사무총장 이후로 보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제가 봐도 이 당대표였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대단히 억울하고 좀 답답한 심경이었을 것 같은데 잘 쉬셨냐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아직까지 인식은 바뀌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또 너무 좋은 데만 다니셨어요. 부산, 순천, 제주, 울산 그렇죠. 해변을 끼고 있거나
유명한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회도 마시는. 네, 그렇습니다. 순천 가신 게 가장 부럽습니다. 저도 아직 고향을 못 가고 있는데. 네. 그래요. 뭐 저도 의원님 말씀에 다 동감하는데 너무 또 지나간 상처를 헤집으시니까. 네, 아무튼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당내에서 어제도 제가 뭐 지역 균형 발전 특위 이런 게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 뵀는데 조금 더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뭐랄까 배포. 저도 한 가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야 이준석 대표가 좀 쫄아 있지 않더냐. 예를 들면 약간 예. 이렇게 멘탈이 괜찮더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당내에서도 조금 더 발언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양당의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 두 분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막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과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지금 양당의 선대위가 인재 영입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너무 과열돼 있나? 아니면 또 너무 무리한 건 아닌가? 의욕이 넘치다 보니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입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말이 많았어요. 민주당에서는 조동현 교수 결국은 선대위원장 사퇴했고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노재승 씨? 그분 놓고 얘기가 많은데 조동현 교수는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노재승 씨는 어떤 분이에요? 천하람 위원장?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그 당시 후보 유세차에 여러 청년들을 태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연설을 뭐라고 하죠? 그 찬조 연설을 예. 굉장히 잘해서 청년들 사이에서 비니좌라고 하는 예.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뭐 유명해진 그런 분. 비니좌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쓰는 동그란 모자가 영어로 비니니까 네. 거기에다가 뭐 본좌 이거 맞습니다. 좌를 붙여서 비니좌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문제가라고 보는 것이 특히 장경태 의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장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 장기 투자를 해서 아주 잘 성장한 가치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각 당에 인재 영입하는 거는 주식 투자로 보면 단타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단타는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쪽박이 나기도 합니다. 각 당이 그걸 잘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화가 닿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인재 영입 물론 정당이라는 게 상시 인재 영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인재 영입한 사람을 이번 대선에 써먹겠다 이건 전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다음번 한 몇 개월 지나서 지선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을 보고 1, 2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세상에 내놔야지. 굉장히 중요한 대선판에 그것도 저도 선대위원장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인데 공동선대위원장 심지어는 그보다 더 높은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당대표랑 동급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내놓으면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 엊그제까지는 그냥 사인이셨거든요. 페이스북 이런 데도 자기 마음대로 글 쓰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다가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거대 정당의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 되겠다. 이걸 누가 곱게 보시겠습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먼저 저렇게 공격을 세게 해버리니까 장경태 위원장 예봉이 꺾어지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노재승 씨를 보면서 4.7 보궐선거 때 발언은 뭐 개인적으로 찬준설을 뭐 본인의 여러 가지 성정을 고려해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5.18 특별법을 뭐 언제까지 우려먹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뭐 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 정규직 폐지론자다라고 밝힌다든지 세월호를 국민들을 선동해서 한 결과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공당의 선대위원장이라고 하기엔 대단히 좀 안타깝다라는 뭐 다른 분들이야 뭐 제가 뭐 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요. 사실 우리 천하람 위원장을 포함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많은 이제 현역 20, 30대 청년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했거든요. 근데 이 작년 총선 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당시 미래통합당은 퓨처메이커라고 해서 막 그 청년 후보를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다 험지로 보내가지고 싹 다 낙선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야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시니까 천하람 위원장 같은 분을 오히려 선대위원장 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준비된 청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당협위원장 저희가 짠 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서로가 근데 이 여야가 이 청년 문제나 세대의 어떤 간극들을 메워가는 것들은 여야가 따로 없거든요. 결국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저희도 거기에 자극도 받고 저희가 또 변화하고 쇄신해야 또 국민의힘도 자극받으면서 서로 사실 어찌 혁신 경쟁, 쇄신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또 이 2030 세대의 목소리들이 정치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가교 역할은 또 저희가 서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정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뭐 예를 들면 선대위의 뭐 청년 보좌역 맡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김성용, 뭐 송파병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나름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이 동료라고 해야 될까, 정치적 청년 동료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아쉬워요. 근데 노재승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영입한 거죠? 아마 이준석 대표도 많이 역할을 했고 권성동 의원도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있는 게요. 제 친구도 며칠 전에 저한테 어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을 받았는데 제안을 너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뭐 그 친구도 굉장히 스펙이 좋고 스토리가 아주 좋은 그런 전형적인 이제 인재 영입 대상 같은 친구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발 좀 들어와 달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양당이라는 게 지금 최소한의 검증을 못하는 시스템인 거죠. 제발 우리 당에 와달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당에 빨리 와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꼭 당 밖에 있어야 인재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뉴페이스 중독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오히려 아까 장 의원님 말씀 잘해주셨지만 지난번 총선 때 조금 어려운 지역에 갔다가 잘 안 됐던 친구들을 예를 들면 저는 그래도 언론에서도 찾아주고 괜찮게 지내는데 그런 친구를 재발굴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청년층에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노재승 씨는 거취를 어떻게 정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함익병 씨도 최근에 낙마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또 바로 사퇴시키고 하는데 좀 부담이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조동현 교수 문제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윤희 데이터 전문가죠. 지금 뭘 맡았나요? 선대위원을 맡으신 선대위원을. 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가기로 거의 얘기가 다 돼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민주당으로 가시게 된 것 같은데 그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함께 뭐 하기로 이런저런 얘기가 됐던 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신의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장경태 위원장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 인재 영입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인재 영입과 인재 육성 둘 다 해야 된다고 보는 주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 육성만 꼭 해야 되고 혹은 인재 영입만 해도 이런 건 아닌데 두 개가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인재 육성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인재 이 영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새로운 상징성을 선점한다든지 가치를 확장하면서 외연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 영입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 여러 가지 영입 과정에서의 검증들도 저는 매우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자질과 평판조회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김윤희 씨 같은 경우도 어찌되건 본인이 좀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향점, 가치 지향점이 있을 텐데 그 가치 지향점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에 어떤 정당에서 더 잘 펼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셨다고 보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당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보고요. 조동현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개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뭐 그 부분을 뭐 범죄자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본인의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슴 아픈 또 개인사가 또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의 실명이나 얼굴까지 이 공개하는 참 이런 파렴치한 행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세연이 한 건데 가세연이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나요? 완전 최악이죠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과 저희가 동일시 됐을 때는 선거를 다 참패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 세력과 손잡고 뭐 정광훈 목사랑 같이 당 대표가 사진 찍고 이랬을 때는 완전 참패했고 그나마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그런 극우 뭐 가세연을 극우라고 말하기도 거기는 완전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절연된 모습을 보이는 당대표가 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희는 완전히 타격이 더 컸을 겁니다. 네. 자, 요즘 너무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오는 잡음이 많이 나오는 영입 살펴봤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1번지 똑똑 장경태 민주당 선대혁신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호남 공약. 지금 뭐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 그전에 민주당 후보만큼 높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 3박 4일 돌고 또 이번에는 2박 3일 전북 가고 이 정도로 호남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난번에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들 모셔왔고 이번에는 또 이용호 무소속 의원까지 왔는데 천하람 위원장, 이용호 의원이 입당을 함으로써 이제 국민의힘에도 호남 현역 의원이 생기긴 생겼어요. 예,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 아마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전남에는 저희가 기초광역의원도 전무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호남 전체 기초광역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국민의힘 현재로서. 그래서 그전에 이정현 의원이 있었고. 네, 뭐 정운천 의원이 기존에 계셨고, 근데 이제 저희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생겼고 또 이용호 의원이 갖고 계신 네트워크라든지 기존에 뭐 지지 기반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사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바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에 그렇게 가면 호남 표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박주선 전 부의장님과 이용호 현 의원께서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시긴 했지만 어찌됐건 호남민들의 민심이 사실 그분이 가신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하거나 이럴지는 좀 다른 부분이라 보고요. 가장 전 중요한 부분이 이 어찌되고 호남은 전략 투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민주주의에 적합한 인물, 가장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을 잘 세우고 있는 분, 또 가장 민생 정치, 민생 현안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호남민들이 가장 보신다고 보고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이 한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남민들의 그런 표현들은 대단히 전 오히려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남, 부산, 울산 등의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심지어 광역의회 의장도 울산, 경남, 부산 같은 경우는 광역의회 의장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정당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수도권, 경기도 등을 서울과 이 경기를 포함한 이 영남에도 상당한 저희도 어찌됐건 이 당세를 확장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전국 정당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남민들은 께서는 여러 가지 이 후보의 자질과 비전을 보실 거고요. 또 저희 또한 또 호남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요즘 누구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와 뭐 무슨 당 찍어야지 이럴 만한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우리 호남에서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포트폴리오에 우리 호남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행보,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한길 전 대표가 선대위 간 것도 호남은 아니지만 민주당 출신 인사라고 하는 점에서 긴장할 만한가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위원장? 일단 이 어제인가요? 이 선대위 출범식 과정에서 이 김종인 대표와 김병준 전 대표가 두 분이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녹록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 같이 경선을 했던 저희는 이 이낙연 후보께서 전 대표께서 눈만 감고 있어도 뭐라고 하셨었는데 많이 혼내셨죠 저희를. 근데 아니 유승민 홍준표 의원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도대체? 왜 안 나타나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김혜경 여사님을 꼭 손을 붙잡고 지금 시장을 다니고 계신데 도대체 김건희 씨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고 가셨다는 우리 김한길 전 대표께서는 새시대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왜 새시대 그 중책을 맡으신 분이 출범식 날 안 나타나는, 아니 출범식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선대위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참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빨리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아픈 얘기를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이걸 뭐 개별적인 얘기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 대화의 기술인 것 같아요. 아유, 장 의원님 너무 이렇게 아프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난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나는 더 좋더라고요. 아니, 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 저도 궁금했어요. 잘 물어봐 주셨는데 앞으로는 나눠서 해주세요. 네, 우선은 김한길 위원장이 역할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뭐 높은 지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한테 호남 제주 본부장을 맡기셨더라고요. 선대위에서 최근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맡고 있는 새시대 위원회랑도 이제 밀접하게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DJ계 소위 이제 구민주당계 인사분들과 지금도 밀접하게 계속 소통하면서 영입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해요. 김한길 위원장이 물밑에서. 저도 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족식에는 왜 안 오셨을까? 가능하면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는데 예. 굳이 얘기를 하자면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조금 별도의 조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딱 예. 선대위 피라미드에 그대로 있지 않은. 저도 궁색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 김병준,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살가운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티타임도 같이 했던 당시 자리에 합석했던 분들 얘기로는 그렇게 김병준 위원장과 뭐 불편한 느낌은 아니었고 실제 저희 당 내부에서 보기에도 주도권 다툼은 경쟁은 거의 끝난 것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의 완승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분이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한길 위원장이 안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겁니다. 또 본인이 그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도 같고. 네, 그리고 막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빨간 목도리 두르고 이런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예. 아직까진 파란 피가 남아 계신가 보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장경태 위원장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 김건희 씨 관련해서 혹시 그 선대위 내에서 가급적이면은 노출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보이던데 뭐 커튼 뒤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의견을 실무진 쪽에서는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또래가 이제 실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뭐 무혐의가 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법적인 사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기존의 학력을 부풀린 거라든지 이력서 논란이라든지 뭐 논문 논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혜경 여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발랄한 어떤 형태의 내조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드러나더라도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절제된 형태로 드러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섣부르게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는데 등장했다가 뭐 바로 또 뭐 소환 조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굳이 뭐 이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긴 합니다. 김건희 씨가 빨리 나오면 민주당 좋겠습니까? 아니 그 대통령의 부인이 만약 영부인이 되신다면 제2부속실에서 이 직접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고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부인이 누구가 될지,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누구일지 아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오셔서 가급적이면 편집된 영상에 출연하지 마시고 라이브로 꼭 출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운기의 시사 1번지 꼭 출연을 강추합니다. 나와주시면 좋죠. 뭐 네. 궁금한 것도 많은데. 김건희 씨가 뭐 설마 나오시겠습니까? 아무튼 아마 제가 봐도 나오시더라도 아주 공식적인 행사 이런 데만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예. 홍준표, 유승민 두 분 얘기 제가 좀 예. 약간 주제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유승민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정치를 계속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지고 난 이후에도 여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청년의 꿈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본인이 만드셔가지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어요. 아니 지고 나서 뭘 따로 이렇게 세력화를 하냐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당내 여론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 2030 국민의힘 지지층이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차라리 큰 틀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이 뭐랄까요? 붙들고 있다. 여기에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예전에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였나요? 그 경선에 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 선거 당시에 마지막에 극적으로 유세연설 뭐 몇 번 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등장하시지 않을까. 확실히 우리 천하람 위원장께서 이핵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핵관이라고 분류될 만한 분들은 대단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던데 그래도 우호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이핵관이시네요. 이핵관은 아닙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우리 청년 문제가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핵심은 20대의 소득과 30대의 자산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 소득은 일자리 부분이고요. 30대 자산은 결국 부동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고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30대가 많지는 않고요. 또 20대 소득은 결국 핵심은 일자리인데 모든 이 전 세대의 가구 소득과 순자산 증감이 다 모든 전 세대가 늘고 있는데 20대만 지금 정체되거나 오히려 예. 하강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번에 만나면 그 부분 좀 더 얘기 나눠보죠.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지 똑똑 장경태 민주당 선대위 혁신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